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방TV입니다. 오늘은 건축의 구조도면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골조죠. 골조 무척 중요하죠. 골조가 부실하면 집이 위험하죠. 금이 가거나 부서질 수 있죠. 구조도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일반 사항이 나오고 기초 배치도가 나오고 구조 평면도가 나오고 다음에 구조 단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기타 잡상세도가 나옵니다. 일반 사항은요, 이하, 기초, 구조, 단면 이런 데 모든 곳에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여기는 사용 재료 강도, 철근의 위험과 정착 길이, 담보 가공 형태 이런 내용이 이하에 전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 재료 강도는 철근이 강도가 어떻고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이며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죠. 철근 위험, 철근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많이 씁니다. 이어 쓰고 그 다음에 담보는 슬라브 끝이나 보 끝 이런 데는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깊숙이 물려야 됩니다. 그걸 정착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공 형태에 대해서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기초 또는 파일 배치도인데요. 여기는 기초도 배치가 되고 기초도 배치되고 기둥도 배치가 됩니다. 그 위에 기초 바닥, 그러니까 기초 위에 바닥이죠. 뭐 지하 바닥이 되겠죠. 이런 데 대한 상세 도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초 위에, 기초 바닥 위에, 그러니까 1층 또는 2층 이렇게 되겠죠. 보, 슬래브, 벽체, 배치 평면도가 구조 평면도입니다. 기둥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면 리스트, 이게 뭐냐면요, 위에서 말한 기초, 보, 슬래브, 기둥, 벽체의 크기, 단면이라는 크기, 단면 크기를 말합니다. 가로 세로 또는 슬래브는 두께, 이 크기가 표시되고 철근을 어떻게 배건하라 이렇게 상세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난간, 뭐 계단 등등 이런 거는 잡상세도라 그럽니다. 계단이나 난간의 두께, 철근 배건 형태 이런 걸 나타내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이나 대형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복잡하면 여기에 추가될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조도 읽기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적당한 이런 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밑에는 기초가 있겠죠. 점선이 기초입니다. 점선은 기초가 되겠죠. 여기도 기초가 있겠죠. 이 푸른 사각형은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죠. 이렇게 보가. 보.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둥은 파운데이션, F라고 표시합니다. 기초는요, F, 파운데이션, 뭐 F1, F2, 이 규격이 다르면 번호를 달리하죠. F1, F2, F1 기초, F2 기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도 그렇습니다. 거드라고 하죠. 거드 봅니다. 거드 크기가 다르면 G1, G2, G3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C1, C2 이거 같으면 이것도 C2 이거하고 같으면은 이게 C1이면 이것도 C1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면을 보시면요, 기초는 F, 파운데이션 F로 표시합니다.
F1, F2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 기초 종류는 매트가 있고 독립이 있고 줄기초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있죠, 보. 거드랍니다, 거드. G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빔이라고 있습니다, 빔. 보, 거드는 큰 보라고 말씀드리고, 빔은 작은 보입니다. 큰 보, 작은 보 구분은 어떻게 하나 하면요.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면 큰 보입니다, 보. 작은 보는요, 보와 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와 보. 이것을 작은 보, 빔이라고 합니다. 기둥은 C로 표시하죠. 칼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C라고 합니다. C1, C2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초와 파일 배치도의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사각형으로 된 것은 기초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것이 뭐 F1, F2, F3 이것도 F3가 같으면 F3가 됩니다. 이거하고 같으면 F1이 되고 또 이거하고 다르면 이게 F2가 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기둥 표시가 있죠. 작은 사각형 기둥 표시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초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 기초 밑에 파일이 들어가면 이 파일 표시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이 파일 표시입니다. 파일 표시. 기둥이나 벽체 밑에 박는 것이죠. 연약 집안이면요. 땅을 파서 집안에 영역하면 깊은 단단한 집안까지 기초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을 박고 그 위에 기초를 앉히는 것이죠. 기초 철근 배근 상세입니다. 이 기초죠, 기초. 이렇게 기초가 있고 그 옆에 지하 바닥 슬래브가 있죠. 지하 바닥 슬래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게 동그란 점이 보이죠. 이것이 기초 철근입니다. 기초 철근. 기초 철근은 이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 또는 200으로 이렇게 배열하라. 여기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는 주거리를 해가지고 이 간격이 있습니다. 200마다, 300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근이라 해가지고 주로 짧은 쪽이 주거리입니다. 이 길면 이게 부근입니다. 이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작은 점이 철근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를 깔아라.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둥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둥은 기초에서 기둥이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죠. 이 길이는 도면에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 얼마를 이렇게 꺾으라. 이렇게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 철근 실내입니다. 이 바둑판처럼 깔려 있죠. 기초 철근이요. 바둑판처럼 이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 상세들을 보면 이 간격을 얼마만큼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에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기둥을 채우는 것이죠. 기둥을 이렇게 휘어서 올리죠. 여기 보시면 이것이 타입 A다. 기초 F1에 타입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둥이 많으면은 일일이 표기를 못하니까 타입 A다, B다. 이 기초는 A다, 이 기초는 B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타입 A가 있죠. 이 기초는 F2B라는 기초입니다. 이 번호는 도면의 평면도에 기초 배치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F2B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타입은 A 타입이다. 이런 타입이다. 푸팅 사이즈, 칼럼 사이즈, 리바 스케줄이 되어 있죠. 푸팅 사이즈는 기초 규격입니다. 기초가 D는 높이입니다. 두께 900mm, X방향 4,004m죠. Y방향 8m. 굉장히 크죠. 4,000은 4m, 8,000은 8m. 기둥은 그 위에 500에 700이다. 이거 500에 700이다. 이런 기둥 표시죠.
리바 스케줄은 철근 배치돈 배치 간격입니다. HD 19mm를 200으로 깔아라. 이것 똑같죠. X방향, Y방향일 수 있습니다. 200 간격으로 쭉 깔아라.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초 배치도를 보면은 규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철근 100은 어떻게 되는지. 이 리스트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mm, 철근 19mm, 직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19mm를 20cm, 200이죠. 200mm니까 20cm 간격으로 배열을 해라. 배열을 하라. 이런 상세 리스트입니다. 기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트 기초, 온통 기초라 그러죠. 줄 기초, 독립 기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전체가 기초죠. 이 전체가 두께가 있겠죠. 뭐 300, 400, 500, 600, 1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하실 전 바닥이 기초다. 통기초죠. 온통기초. 그 위에 기둥이 들어가고 뭐 벽이 들어가겠죠. 이 전체가 기초판이죠. 이것을 매트 기초랍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짓죠. 경면 건축에는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줄기초는 말 그대로 줄입니다. 줄 이렇게. 그러니까 벽을 따라가서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이 벽이죠. 청색은 벽체 표시입니다. 기초를 이렇게 줄로 표현하는 것이죠. 줄기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줄로 쭉 되고 위에 옹벽이 올라가겠죠. 독립기초 말 그대로 독립입니다. 기초판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건 독립기초랍니다. 위에 여기 보면 기초판이 있고 위에 기둥이 올라가죠. 필요하면 여기 바닥을 별도로 콘크리트를 치죠. 그래서 온통기초. 건물 전체 바닥 밑이 기초다. 온통이죠, 온통. 그 다음에 벽체 따라 쭉 가면은 줄기초다. 기둥 하나하나 밑에 기초가 따로 있으면은 독립기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둥 배치, 배열. 도면에 보면요, 구조도에 보면 이게 보면 중심선입니다. 이 건축 도면에 이 그리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드, GRID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건축 도면에 이렇게 건축 마감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둥을 이렇게 배치하라. 상세하게 그려져 있죠. 가로, 세로가 얼마다. 중심에서 센터인지 빗겨나는지 이런 표시를 한 것이 기둥 배치 배열도입니다. 그럼 기둥을 보시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기둥이 뭐 C1B, PC1 뭐 이런 표시가 있죠. 이 기둥이 철근 배열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이 C15다. C15는 마이너스는 지하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C15다. 어느 부분의 기둥이. 그 기둥은 500에 700짜리다. 가로가 50cm, 세로가 70cm. 철근 배관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안 나타나죠. 이 철근이 어떻게 배관되는지. 이 기둥 번호를 찾아가지고 리스트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500에 700. 철근은요, 동그란 점이 이게 수직 철근입니다. 기둥 철근입니다. 수직입니다. 수직. 여기 보면 수직으로 써 있죠. 이 주건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요, 10-HD22. 뭐 HD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강도 철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강도는 어떤 강도인가? 구조 일반사항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도를 쓰라. 근데 22mm입니다. 이 10대 들어간대, 주건. 세보면 10개입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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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죠. 이게 10개 됩니다. 그 다음 대건이 뭐냐? 대건, 후프라고 합니다. 후프. 이 주건을 감싸고 있는 이 철근을 대건 후프라고 합니다.
이 간격은 10mm 직경을 30cm마다 배건하라. 이게 대건입니다. 대건 이렇게 옆으로 된 게. 기둥 단면을 이렇게 싸고 있죠. 이거 대건입니다. 이것도 어떤 간격으로 여기서는 30cm마다 조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조 대건은요, 기둥이 크면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잡아주기도 합니다. 주건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 기둥 상세는 구조 단면 상세도 리스트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둥 번호를 알면은 그걸 뒤져서 리스트에 있는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TC1 ATC1이라고 뭐 예를 들어 여기 ATC1이다. 기둥이 이것이다. ATC2는 이렇게 생겼다. ATC3는 이렇게 생겼다. 지하 3층에서 1층까지네요. 똑같다 이기죠. 위에 올라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0원 숫자가요. 이 기둥 100원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쭉 올라가는 주건입니다. 주건. 여기 감았죠. 이것이 대건 후프. 이 기둥이 크면 이게 크로스해서 주건을 크로스해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조 대건. 여기 써놨죠. 뭐 22mm 14대를 쓰라 이렇게 돼 있고, 후프는 대건은 13mm 간격을 15cm마다 하라. 이 대건이 대건. 감아놨죠. 보면 이게 대건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이 많이 반복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C1, C2 뭐 이 기둥이 C1이다 하면 리스트에 가면 C1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건이 22mm 14대, 대건 후프가 13mm가 간격이다. A는 이거 골뱅이 A는 이게 간격입니다. 15cm마다 하라. 보조 대건도 13mm를 15cm마다 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 철근을 깔면 기초 밑에 철근이 이렇게 꺾어져 올라갔죠. 이 기둥 철근이죠. 기초판을 바둑판처럼 깔고 그 위에 기둥 철근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자, 구조 평면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기둥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와 슬래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ES4, S는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ES4 이거는 똑같네요. 번호가요. 뭐 똑같고 ES4 전부 다 같은 슬라브네요. 이 슬라브는 어떻게 배건하라 이렇게 단면 리스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근을 어떻게 깔아라. 그 단면 리스트를 찾아보면 됩니다. ES4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지원 있죠. 마이너스 이지원. 여기 지하 2층인가 봅니다. 이지원. 폭은 400이네요. 중심선에서 200 나갔네요.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고 철근 배건은 이지원 보호 리스트를 보면 어떻게 철근을 배건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요. 이거는 지붕인가 봅니다. 지붕은 RS라 하죠. 루프 슬라브죠. 루프 슬라브 11번. 루프 슬라브 11번 다 같군요. RS 11을 보면 여기 철근은 어떻게 슬라브를 배건해라. 이렇게 배건 리스트에, 배건 상세 리스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요. 앞에 평면들을 그리고 배치도를 그리면요. 철근을 어떻게 배건하는지 이 크기, 단면, 폭과 높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폭은 알 수가 표기를 하는데 높이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단면 리스트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1AW 지원 어느 평면도에 1층에 AW 지원이라는 보가 있다. 그 보는 이렇게 생겼다. 폭이 600, 높이가 900.
보호 높이는 춤이라 그럽니다. 춤. 철근은 어떻게 알아? 상부근 있죠. 상부근. 상부근이 4개죠. 22mm 4개. 여기 뭐 하부근 22mm 4개네요. 하부에 깔립니다. 늑근이라 늑근. 늑근이 이게 스트랩이라 그러죠. 이 볼을 감는 겁니다. 감는 거 이렇게. 감는 게 여기 보면은 A300 골뱅이 300 간격이거든요. 10mm를 감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기둥도 안 보고 기둥도요. 기둥도 보시면은 죽은 13 22mm 직경 14대 이 14대 나올 거예요. 세 보면요. 대건 후프죠. 죽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간격 15cm에 13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단면, 이 구조단면을 왜 그리냐 하면요.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 할 때는 단면을 끊어봅니다. 이게 지하 바닥 기초겠네요. 이게 1층 바닥 되고 2층 바닥 되고 지붕이 될 수도 있죠. 거기 보면 이 보가 이렇게 걸린다. 여기 옹벽이 올라간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 부분을 잘라보면 어느 부분을 잘란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있고 이 온통 기초인가 봐요. 그 사이에 옹벽이 하나 올라가고 그 부분은 이렇게 보가 지나간다.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완지 30일인가요? 완지 30일 완지 30일 완비 30일 완비는 이거 보와 보 사이에 걸리는 겁니다. 완지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리는 보고요. 어느 부분에 복잡하면 이렇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단면을. 이것이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지하 2층인가 봐요. 이 완지 3는 1층 바닥에 보겠죠. 완지 30일, 완비 30일. 평면도에 보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완지 31이라는 보가 지나가고 여기는 완비 30일. 아, 작은 보가 걸리는구나. 어느 구간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면도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보철근 백원 상세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폭이 500이죠. 완지 34라는 보에 대해서요. 구조 평면도에 보면 완지 34가 있을 겁니다. 그 보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고 철근은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양쪽 담보가 있고 중앙보가 있거든요. 이 보는요. 담보하고 중앙보하고 백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건이죠. 이 양담보는 19mm죠. 19mm 철근이 5대 들어갔는데 5대 들어갔죠. 이 상부거든요. 상부요. 하부는요. 19mm가 3대 들어갔죠. 하나 둘 셋. 이게 늦건 내려가랬죠. 스트랩은 25cm, 250은 25cm입니다. 25cm 10mm를 25cm 간격으로 감아라. 이 늦건이죠. 중앙부는요. 같은 본데 좀 다르죠. 중앙부는 상부가 3개입니다. 19mm 세대. 여기 담부는 5개인데 세대입니다. 그럼 두 대는 가운데 없다는 거죠. 가운데는. 그 다음에 하부는 여기 하부 세대죠. 담부는요. 양쪽 담부는 세대인데 중앙부는 4대입니다. 중앙부에는 하나 더 넣어라. 담부보다도 이 구조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게 양담부나 중앙부 관계 쭉 가는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런 경우도 있고 구조 설계에 의해서 철근 배근이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양담부죠. 상부 주거는 19mm 5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부 주거는 19mm 3대. 양쪽 담부는. 담부는 어떻게 기준하느냐?
볼을 4등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은 그 양담보가 되고요. 가운데 4분의 1이죠.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면 반이죠. 담보고 중앙부는 전체 길이의 반이 중앙부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달라진대 100원이요. 똑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볼을 말씀드리면은 완지 44라는 봅니다. 구조 평면도에 완지 44가 있을 거 1층에 보번호가 44번이다. 전담일이죠. 똑같이 간다. 양담보나 중앙 구분 없이 똑같이 간다. 그죠? 600에 1520이다. 주건, 상부근은 19mm 8대 나오죠. 8대가 이게 폭이 좁아서 100원에 한 다음에 밑에 2개를 했죠. 위에 6개, 그 밑에 2개. 주건, 하부근 똑같습니다. 이게 8대네요. 여기 6개, 2대, 8대. 보조건의 보가 춤이죠. 춤 높이가 높으면 이렇게 수평으로 넣어줍니다. 넣건 스트랩 그러죠. 감는 거죠. 10mm를 125마다 감아라. 125. 12.5cm네요. 총총히 감는 겁니다. 이 내진 구조는 이렇게 많이 철근이 들어갑니다. 이걸 일면으로 보시면은 기둥이 올라오죠. 기둥이 올라가면 보철근이 끝에 가서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가 정착을 시킵니다. 상부근, 하부근도 이렇게 들어가요. 꺾어 넣어요. 이 꺾어 넣는 길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면에 얼마만큼 꺾어 넣어라. 도면이 정해져 있어요. 적당히 넣는 게 아니고 도면에 여기서까지 얼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너끈이죠. 이 너끈 이게 너끈 이렇게 가죠. 이 볼을 감은 거죠. 너끈이 여기서는 10mm를 12.5cm마다 감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 배치도 요즘 아파트 지으면 밑에 지하실에서 지상 올라오면 전부 다 기둥 없고 본 맞추러 있죠. 벽만 있죠. 벽식 구조라고 그러죠. 벽 번호가 있습니다. W10 뭐 W12 뭐 이 벽 번호가 있어요. 이 벽 번호를 보고 벽 두께와 철근을 어떻게 들어간다 찾아보는 건 벽체 철근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벽체 번호 뭐 도면에 여기에 뭐 W39가 있다고 그럽시다. 여기 보면 W39 W2네요. 그럼 지하 3층이 제일 깊은 건물입니다. 지하 3층. B는 지하입니다.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4층, 5층, 6, 7층까지 있네요. 이 콘크리트 강도는 24를 쓰라. 이 강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도가 뜻하는 의미가 뭔지, 두께는요. 지하 3, 2, 1까지는 25cm네요. 두께가 250은 225cm거든요. 1층부터 7층까지는 180, 18cm네요. 벽 두께. 수직근은 정해져 있네요. 10mm를 10개 열라. 10mm를 10대 열라. 어느 벽체에 대해서는 10mm를 10대 여기서는 10mm가 8대로 줄었네요. 밑에가 많이 들어가죠. 10mm 8대 넣어라. 수평근은 있죠. 수평근은 보시면은 수평 10mm를 28cm 간격으로 넣어라. 여기 올라가면 10mm를 39cm 간격으로 넣어라. 2층에서는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수직근이죠. 복배근입니다. 거의 다 담대근은 안 하죠. 준요 구조물은 이렇게 더블로 였죠. 벽체에 벽은 이게 한 면이 8대다는 얘기. 8대. 이게 8대가 간다. 양쪽이랑 16대가 되겠네요. 수평근은요. 여기 보면 간격이 보면
밑에는 280, 200이고 200이고 390대죠. 여기 보시면은 이 간격이 390이다. 수평근이. 동그라미가 점이 수평근 표시입니다. 390으로 넣어라, 390 넣어라, 390 넣어라. 어떤 층에서는 200이네요. 어떤 층 280이네요. 이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슬래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래브는 여러 종류인데 아파트나 빌라, 연립을 기준하면요. 지상층은요. 이게 이제 한 세대나 한 칸이겠죠. 옹벽입니다. 옹벽. 옹벽인데 슬라브가 되겠죠. 여기가. 슬라브에 보면 1번 슬라죠. 1번. 이 점선은 하부근, 바닥에 까는 철근이고 실선은 상부근입니다. 더블이니까 배근이 슬라브가요. 하부근, 상부근. 그 1번은 어떻게 넣으라 하면 이 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1번. 1번 10mm가 300. 간격이 300, 이게 300마다 넣으라 소리입니다. 30cm마다. 어디서? 화살 비죠. 여기서 여기까지. 30cm마다 깔아라. 10mm를 T, 톱 앤드 바텀. 이게 상부근, 하부근입니다. 똑같다. 톱 앤드 바텀. 상부근, 하부근 똑같이 깔아라. 이 하부근이 10mm 30cm마다, 상부근도 10mm 30cm마다 이렇게 배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 있고, 여기 뭐 4번이 있네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4번 이거예요. 4번은 보강관이네요. T하고 애더네죠. 상부의 애더. 추가하라 보강관입니다. 애더. 그 4번은 이거 뭐냐면, 4번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4번은 상부근에 이 기본 철근이 들어갔죠. 거기다가 추가를 더 넣어라 이겁니다. 13mm를 300 간격마다 화살표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마다 넣어라.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슬라브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면 그 타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슬라브를 어떻게 깔아라. 아까는 이런 겁니다. 상부근, 하부근 똑같이 깔아라. 돼 있다. 이게 뭐 Y1, Y2가 있죠. 한번 볼까요? RS11이라는 슬라브가 두께가 25cm고 RS11A네요. C니까 C를 볼까요? 두께가 25cm. 그 다음에 Y1, Y2 한번 볼까요? Y1, Y2. Y1, Y2 밑에 이거죠. 13mm 간격 250, 13mm 간격 250 똑같이 깔아라 이거죠. 이거 복잡하게 보이시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기 잘라는 게 있죠. 이거는 단부만 이렇게 잘라라 소리입니다. Y1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 간격이 얼마로 들어가야 된다. Y1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13mm 간격이 50cm네요. 500. 잘란 거. 이 톱바라 그래요. 톱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휘었죠. 이거 벤트바라 그래. 벤트바. 이런 그림은 조금만 상세히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라브는 A 타입으로 하고, 어떤 슬라브는 B 타입으로 깔아라. 어떤 슬라브는 C 타입으로 해라. 이렇게 구조 평면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RS11은 이 타입 B네요. 이런 타입으로 깔아라. 철근 강력은 이렇다. RS11A는 C 타입으로 배근해라. 이런 타입으로. 이거는 톱바나 벤트가 없죠. 그러니까 쭉쭉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철근을 깔아놓은 실내입니다. 바둑판처럼 복잡하게 깔아져 있죠. 여기 보이는 고임대인데 이건 상부 철근 고임이고요. 윗부분에 고이고 낮은 부분에 고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 좀 슬라브죠. 이 보죠, 보.
보주군이 지나가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감은 게 있습니다. 감은 이게 스트럽 넣어내라 그랬죠. 이 스라브죠. 스라브로 바둑판처럼 까는데 어떻게 까라는 것은 철근 스라브 배관 리스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도면 보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도 한두 시간만 설명을 직접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건축주께서는 모르면은 기술자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속이요, 기호입니다. 철근, 배건, 상세는요.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다음 편은 구조물 규격 표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어떤 거냐, 레미콘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철근 강도는 어떻게 표시하냐, 강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등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